네, 안녕하세요. 해운대 남농가행복병원의 백섬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주파 치료 후에 종양은 어떻게 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료를 볼 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라지죠? 그게 구멍이 나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수술처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워낸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갑상선을 잘라내는 것. 그리고 고주파는 그 갑상선 종양만 타겟을 해서 딱 거기에 열을 가해서 그것만 없애는 것. 그래서 그 죽은 세포가 우리의 몸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청소되고 없어지는 것. 자연 친화적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이제 4단계입니다. 1단계는 열로 괴사시키고, 그래서 이 괴사되면 이제 죽었죠, 그죠? 우리 몸에서 대식세포가 이 죽은 세포를 먹어갑니다. 몸 안에서 흡수해서 바깥쪽으로 배출하거나 몸 안에서 없어지는.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 섬유화되는, 이제 안정화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고주파 에너지가 만드는 그 온기 대부분 한 60도에서 한 10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타겟해서 태워서 없애는 치료입니다. 태워지면 암세포가 이제 죽으니까 활동을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암세포의 커지는 이 과정을 영구적으로 이제 멈추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시술하고 나서 원장님 치료를 했는데 왜 안 작아졌어요? 라고 질문을 또 하거든요. 단백질은 굳어버리고 안에 세포질에 있는 물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줄기는 합니다. 이제 계란을 우리가 예를 들면 딱 익히면 딱 굳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령세포로 남는 거죠. 형태는 있지만 내부는 괴사된.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항상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면역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얘는 이제 불필요한 세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가 포식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 죽은 세포가 있으면 이제 주위에 있는 그 조직들이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들이 이제 확장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식세포. 대식세포가 그 혈관이 확장된 것을 통해서 이리로 옵니다. 이 대식세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미토콘드리아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채워주면서 이 대식세포가 계속적으로 먹어가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대식세포가 죽은 세포를 보면 이렇게 감싸 안아서 흡수를 합니다. 안에 리소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리소좀이 흡수한 이거를 이제 분해시킵니다. 분해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수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종양이 있으면 엄청난 수의 대식세포가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없어질 때까지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 아까 미토콘드리아. 이게 이 두 가지의 힘으로 이 과정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미세하게 분해시켜서 림프관이나 미세혈관을 거쳐서 신장에서 걸러지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런 형태로 죽은 세포가 배출되는 과정을 가게 되겠습니다. 대식세포는 이제 처음엔 청소부였죠, 그죠? 이게 먹어서 없애는. 이게 이제 다 만들어지면 다시 건축가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복구시키는 거죠.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만들어내서 그 자리를 채워가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물기 빠지고 하면서 수축되고 이제 점차 완전하게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점이나 선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없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살아난 세포가 하나도 없었구나라고 이제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갑상선 암이고요. 검은 거. 그리고 치료 범위는 암을 중심으로 조금 더 넓은 갑상선 실질을 포함해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열이 나는 전극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은 세포죠. 죽은 세포는 대식세포가 먹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줄어들면서 없어지는 거죠. 구멍이 나는 게 아니라 실질이 붙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메워가면서 완전히 깨끗하게 소실되는. 그래서 1년에서 2년 이렇게 시간을 거듭해서 이제 경과를 보면 이게 매우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 자리를 찾기가 좀 어려울 만큼. 그래서 당연히 다른 병원에서 보면 못 찾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년의 경과에 99.6%의 부피 감소. 그러면 대부분은 완전히 없어지고 일부에 조금은 남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완전 소실되더라 라는 것들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과 달리 갑상선 암만 선택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수술과 동등한 정도의 재발률을 보입니다. 1에서 2% 정도이고요. 그리고 합병증은 수술과 비해서 현저히 낮겠죠. 그리고 1.7%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자연 회복됩니다. 그 성대마비가 사실은 주요 합병증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은 길어도 6개월 내로 회복이 되고 0.1% 정도에서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아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죠. 그 회복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기능들을 올려야 이것도 원활하게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3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한 3개월 초기의 내용들은 수분 섭취는 사실 이걸 떠나서 매우 중요하죠. 그죠? 수분 섭취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콜라겐이 재료가 되는 것이 단백질과 이제 채소들입니다. 그리고 수면과 휴식, 이 3가지.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운동.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술을 했고 이 과정들이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역체계의 정도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뿐이고요. 나의 회복에 대한 능력을 믿으시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흐름들을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